무려 시속 37.38km. 지난 2월 3일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반더벤이 기록한 최고 속도입니다. 이 기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선정한 이번 시즌 EPL 최고 속도로 기록됐죠. 반더벤은 독일 분데스리가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도 시속 35.87km의 속도를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 센터백 중에 가장 빠른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더 빨라졌죠? 네, 더 빨라져서 센터백 중에서가 아니라 EPL에 등록된 모든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는 닭공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라인을 끌어올리면서 최전반부터 압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열리게 되는 토트넘의 뒷공간을 바로 EPL 스피드킹 반더벤이 커버하죠. 그렇다 보니 엔지볼의 강력한 압박은 반더벤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빌라전 반더벤의 모습은 마치 50톤 대형 덤프트럭 같았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상대 공격수를 추격한 뒤에 그 속도 그대로 몸을 부딪히면서 상대를 저지했는데, 상대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공포심이 생길 만한 반더벤의 속도와 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후반 시작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반더벤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후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의 토트넘 전담 기자인 딘 킬패트릭 기자는 한국 시간 11일 토트넘은 반더벤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리고 영국 텔레그래프의 기자 맨로는 한국 시간 12일 토트넘은 반더벤의 부상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반더벤은 토트넘과 빌라의 후반전 토트넘이 득점을 올리기 직전 햄스트링 부상으로 보이는 부상으로 이탈했다. 반더벤은 화요일에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토트넘은 화요일 이후 더욱 정확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아 연기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요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기 전에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도 전해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반더벤의 부상 부위는 햄스트링이죠. 반더벤에게 3개월 결장이라는 큰 상처를 남긴 바로 그 부위입니다. 시즌 초반 승승장구하던 토트넘, 그리고 토트넘이 부침을 겪기 시작한 시기가 반더벤의 부상 시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은 토트넘 팬들에게 재앙과도 같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간 지난 3월 10일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드닷컴은 이번 시즌 EPL 최고의 센터백 듀오를 발표했는데요. 로메로와 반더벤의 조합은 합산 6.94점의 평점을 받으면서 7.1점을 받은 리버풀의 반다이크 코나테, 7.0의 평점을 받은 에버튼의 타코스키와 브랜스웨이트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시즌 다이어가 주전으로 나설 당시 토트넘은 한 시즌 동안 무려 63실점을 허용하면서 리그에서 6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했었는데, 반더벤의 가세로 올 시즌은 180도 달라진 모습이죠. 그런데 그 반더벤이 빠진다니까 토트넘 팬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빌라전 교체로 들어온 드라구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반 4분 갑작스럽게 경기에 투입된 드라구신은 축구 통계 매체의 품목 기준 44회 볼 터치, 87%의 패스 성공률, 볼 차단 2회, 클리어링 1회, 인터셉트 1회와 리커버리 2회 등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클린시트를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반더벤의 공백을 완벽히 메우는 모습이었죠. 특히 후반 31분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위에 공을 맞았음에도 강철같이 일어나서는 빠르게 복귀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드라구신도 실려 나갔을 줄 알았을 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드라구신이 큰 경기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시간을 보장받았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잘 해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드라구신의 경기력을 칭찬했고, 글로벌 매체 ESPN은 드라구신이 특별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수비적으로는 리그 최고라고 말할 수 있다. 와킨스를 잘 막았으며 슈팅도 저지했다. 확실히 특별한 수비수다라면서 드라구신의 활약상을 전해왔습니다. 드라구신은 191cm의 큰 키를 갖고 있는 2002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건 주력, 속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사실 다이어라는 친구 때문에 아무래도 속도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드라구신은 최고 속도 시속 33.56km를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어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최고 속도는 시속 29.1km였습니다. 최고 속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올바른 계산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저 재미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다이어의 속도로는 3초에 24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구신의 속도로는 3초에 28m를 달릴 수 있죠.
상대 역습 상황, 뒷공간으로 침투 패스가 연결됐을 때 같은 시간 다이어는 드라구신보다 4m 뒤처집니다. 그리고 이 4m라는 공간적 여유는 상대 공격수에게 엄청난 여유와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겠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구에서 최고 속도보다는 순간 속도나 민첩성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통계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고, 빌라전 드라구신이 보여줬던 수비 장면들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둔하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이어를 바라볼 때의 그 답답함은 없었죠. 드라구신은 말 그대로 키가 크면서도 빠른 선수입니다. 이기적인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그리고 그 이유는 드라구신이 유전자 금수저 출신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배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 댄 드라구신과 농구 선수 출신인 어머니 스베틀라나 시미온 사이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드라구신의 고향은 루마니아의 수도 부크레슈티죠. 네. 이렇게 우월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드라구신은 일찍부터 육상의 재능을 보였고 남들보다 빠른 신체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눈여겨본 그의 어머니는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했다고 하죠. 어머니와 아버지 뒤를 이어서 농구와 배구를 먼저 시작했지만 드라구신이 열정을 보인 종목은 축구였고, 드라구신의 부모님은 이러한 아들을 적극 지지하게 됩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부모,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 아래에서 드라구신은 매우 성실한 소년이었습니다. 드라구신이 유일하게 훈련에 불참했던 이유가 15살 때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라고 하는데, 드라구신의 열정과 성실함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16살이 되던 해인 2018년 이탈리아 최고의 명문 유벤투스와 26만 유로의 금액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2020년 당시 유벤투스의 감독이었던 안드레 피를로 감독은 그를 처음으로 1군 팀으로 콜업하죠. 그리고 현재 김민재 동료인 데이리누트와 교체되면서 처음으로 성인 무대 세리에 A라는 빅리그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드라구신이 주는 외형적인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질라탄을 연상시키는 그런 외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 2002년생입니다. 이강인보다도 한 살이 어린 선수라는 충격적인 사실. 아무래도 어린 나이, 경험의 부족으로 인해서 패스 미스를 종종 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큰 키를 기반으로 공중볼 경합이나 세트피스 시 훌륭한 공격 옵션이 될 수 있고, 빠른 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뒷공간 커버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센터백뿐만 아니라 좌우 풀백도 소화가 가능한 선수죠. 그리고 로메로와의 조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인 수비를 하는 로메로와 달리 드라구신은 슬라이딩 태클 자체의 빈도가 매우 낮고 다리를 먼저 잡으면 몸으로 끝까지 비비는 스타일입니다. 2001년생인 반더벤, 2002년생인 드라구신, 둘 다 어리고 앞으로의 포텐도 기대가 매우 큰 선수입니다. 토트넘의 다음 시즌은 유럽 대항전을 출전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선수층이 두터워야 합니다. 어떤 선수가 들어와도 구멍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즌 손흥민의 다시 한번 우승컵 도전 해인 만큼 드라구신의 40분 출전은 분명 토트넘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반더벤은 지난 반 시즌 동안 자신의 역량을 확실히 증명했고, 이제 드라구신 역시 이를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반더벤이 부상으로 이탈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벤치에 앉아있는 한 명의 센터백이 바뀐 상황, 확실히 다이어가 대기를 하고 있을 때와 지금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국 시간 3월 17일 새벽 2시 30분 토트넘은 풀럼 원정을 떠납니다. 2010년 이후에 펼쳐진 9번의 풀럼 원정에서 7승 1무 1패를 기록 중에 있죠. 2경기 연속으로 MOM에 선정된 손흥민, 그리고 반더벤의 공백을 완벽히 메워줄 드라구신, 손흥민의 멀티골과 토트넘의 클린시트 기원하면서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